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세계입니다. 오늘도 뒷좌석과 트렁크를 비교하는 시리즈를 만들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BMW 5 시리즈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이 두 대의 차종인데요. 그동안 뒷좌석 및 트렁크 비교를 SUV 중심으로 했더니 이 세단도 비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두 대의 차를 비교해봤습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대표적인 라이벌 이 두 차의 뒷좌석 및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시죠. 전장과 전폭, 전고, 그리고 휠베이스, 트렁크 용량, 기본적인 재원을 말씀드리자면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4940, 1860, 1475, 2940, 그리고 트렁크 용량은 540리터입니다.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4965, 1870, 1480, 2975, 그리고 트렁크 용량은 530리터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E클래스가 조금 더 크고요. 전장이나 휠베이스 같은 길이는 5 시리즈가 조금 더 긴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이제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저의 신체 스펙을 말씀드리면 키는 174이고요. 몸무게는 80kg 초중반대입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84kg입니다. 먼저 E클래스 뒷좌석 공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뼘을 하고도 남아 있습니다. 이 등받이가 오목하게 파져 있기 때문에 무릎 공간은 굉장히 여유롭고,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여유가 남아있어요. 물론 헤드룸 공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파여 있는데, 파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 185 이상 되시는 분들, 상체가 좀 기신 분들은 머리가 닿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정 안쪽은 균일하게 이렇게 파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에 성인이 앉아도 머리는 닿지 않지만 센터 터널이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발을 두는 자세는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소재나 마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마감은 촘촘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네시스를 비롯해서 국내 출시되는 고급차들을 봤을 때 이 소재에 대한 차별화를 워낙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E클래스의 이 가죽 소재가 월등하게 좋다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무난하다, 평범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디테일해서 눈에 띄지만 공조장치 부분에 둘러싼 이 마감 소재들, 그리고 앞좌석 수납함, 요 펄렁펄렁한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팔걸이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여기 요 마감들 부분적으로 고급스럽지 않은 약간 실망감이 가는 소재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납 공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컵홀더가 위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좀 아쉽다는 등받이, 그 외에 컵홀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손으로 이거를 넣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벌려서 넣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텐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간단한 수납함이 있습니다. 공조 장치가 이렇게 있고, 독립식은 아니고 하나로 통합해서 송풍구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버튼을 누르면 12V 아울렛 잿더리, 사실 이 잿더리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긴 한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앉아보니까 또 하나 특징이 헤드레스트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큰 거기도 한데 헤드레스트가 손바닥 하나 반 정도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편이에요. 이제 카시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먼저 아이소픽스 체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탈착식이죠. 저는 개폐 방식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탈착해서 가볍게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카시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어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앞시트를 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이 앉았을 때 무릎 공간보다 이 공간이 조금 더 벌어지는 게 좋은 편이거든요. 이 부분 공간은 한 이 정도, 한 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 부분의 실제 사이즈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등받이 부분에서 앞좌석 등받이까지 이 간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4가 나왔습니다. 엉덩이 부분에서 루프 천장까지는 94.2가 나왔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115가 나왔습니다.
등받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룸 공간이 파여 있기 때문에 이 공간 높이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깊게 파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5 시리즈 뒷좌석을 좀 살펴볼게요. 무릎 공간은 살짝 E클래스보다 조금 더 좁다는 느낌.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 등받이가 이렇게 파여 있었거든요. 근데 5 시리즈는 등받이가 파여 있진 않아요. 무릎 공간 자체가 뭐 주먹 2개 정도의 여유로움은 있지만 E클래스와 비교했을 때는 살짝 더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헤드룸은 E클래스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정도 차이. 185, 190 이상인 장신의 분들이 뒷좌석에 타실 때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기보다는 쿠션을 두거나 살짝 자세를 앞으로 당기셔가지고 하시는 게 머리가 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E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센터 터널이 있기 때문에 발을 두는 자세는 살짝 불편하고,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루프가 이렇게 굴곡이 졌었거든요. 그런데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실내 등이 위치한 이 부분이 이렇게 솟아나 있기 때문에 가운데 성인이 앉는다면 이 부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공간적으로 5명의 성인이 타기에는 이 헤드룸 공간을 좀 저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E클래스보다 5 시리즈가 조금 더 좋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좀 더 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뒷좌석에서는 약간 부들부들한 느낌이라면 앞좌석에서는 퀼팅 패턴이라든가 가죽 느낌이 훨씬 더 좋다는 느낌이고, 여기에도 하이그로시 패턴을 적용해서 보기에도 좋고 살짝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5 시리즈에서 받고 있어요. 등받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플라스틱으로 지지대, 받침대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풀거리는 느낌 없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고, 그 외에 마감 소재들도 촉감적으로, 시각적으로 두 가지 다 더 만족감을 좀 더 주는 것 같습니다.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열선 버튼이 도어 쪽에 있었는데 5 시리즈는 여기 센터 콘솔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좌우 공조, 다이얼이 독립적으로 조절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도 5 시리즈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12V 아울렛 외에도 C타입 USB 포트 충전 단자가 2개나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디테일에서 사실 고급차들은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워낙 5 시리즈나 E클래스가 대중화, 볼륨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데에 있어서 분명히 원가 절감 요소는 두 차량 모두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컵홀더 부분을 살펴보자면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꽂기에는 E클래스보다 5 시리즈가 더 편할 것 같은데, 5 시리즈도 물론 아쉬움이 있어요. E클래스는 두 개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5 시리즈는 이게 하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큰 컵을 놓고 한쪽에 좀 작은 캔을 넣는다 그러면 캔 부분은 고정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5 시리즈는 이 부분도 조금 더 부들부들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추가적인 수납 공간은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5 시리즈 역시 헤드레스트가 살짝 작은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E클래스나 5 시리즈 둘 다 가운데 헤드레스트는 거의 뭐 의미가 없는 느낌, 그리고 좌우 헤드레스트도 살짝 또 아쉬운 느낌. 5 시리즈나 E클래스 둘 다 조금씩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이제 아이소픽스 체결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폐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노출된 것들은 좋지만 이 완전히 탈착되는 것보다는 개폐되는 방식이 더 좋은 것 같고, 체결하는 부위는 간단하게 이렇게 체결하면 됩니다. 분명히 E클래스가 앞좌석 등받이 부분이 살짝 더 파여있기 때문에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의 간격이 여유가 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카시트를 장착했을 때 윗부분에 대한 공간은 5 시리즈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이제 각 부분을 실제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등받이부터 앞좌석 등받이까지의 공간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82.5, 82.5예요. 엉덩이에서 루프까지의 공간 95.7,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공간 114가 나왔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앉아서 무릎 공간을 쟀을 때는 5 시리즈가 조금 더 좁았죠. 실제로 계측한 부분은 이 기계가 더 길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 V60과 3 시리즈 투어링 때도 확인했듯이 BMW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 공간을 굉장히 길게 뽑아요. 실제로 측정을 해봤을 때 거의 50 정도 길이가 나오는데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42.5가 나왔잖아요. 시트의 길이가 5 시리즈가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등받이에 파여있는 그 흠에서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받치는 시트의 길이에서도 이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둘의 장단점이 극명히 나뉜다는 점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벤츠 E클래스 트렁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식 자동 트렁크 개폐가 가능하고 이제 비상 삼각대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는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장바구니나 가방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걸어서 놓을 수 있는 고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게 트렁크 천장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데 원가 절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바닥 부분에서는 이제 각 부분에 그물망 고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 부분에는 간단한 짐을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망이 쳐져 있고요. 트렁크에 사람이 갇혔을 때 비상 탈출할 수 있는 그 비상 탈출 버튼이 보이진 않아요. 보통 트렁크 도어나 이 벽면 쪽에 위치하는데 혹시 제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트렁크 바닥은 굉장히 깊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쪽 부분에서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평평하진 않고 솟아나 있기 때문에 짐을 넣을 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리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두면 간단하게 걸어둘 수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을 열어보면 요즘은 이런 박스도 트렁크 아랫부분에 있고 그 아래도 굉장히 깊숙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물망도 있고 견인 고리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아랫부분에 있어요. 이 아랫부분에는 세차용품이라든가 이런 일상용품들을 넣어두는 공간으로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2열 폴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개폐가 가능합니다. 트렁크 각 부분의 치수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백 같은 것들을 요 끝쪽에 놓는데 이 가장 깊은 구간 길이부터 재겠습니다. 132.3. 그 앞쪽에 짧은 구간 99.9. 트렁크 바닥에서 트렁크 천장까지의 높이 49.6이 나왔습니다. 트렁크 끝부분에서 2열 등받이까지의 길이는 114.7. 2열 폴딩을 했을 때 앞좌석까지의 길이 204.7이 나왔습니다. 이제 트렁크에 박스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트렁크에 채울 박스는 27, 18, 15cm에 용량은 7.3L인 이 우체국 택배 박스입니다. 몇 개나 들어가는지 한번 재보시죠. 택배 2호 박스가 42개, 42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빈자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트렁크가 겨우 닫히는 정도. 이렇게 꽉 닫아야 닫히는 정도이기 때문에 42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용량은 42개였고 요 아래 짐을 빼고 박스 5개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이것까지 합할 경우 47개, 47개가 들어가는 트렁크 용량을 갖췄습니다. 이번에는 523D 5시리즈 트렁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클래스와 동일하게 자동 개폐 버튼이 있고 삼각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깊어요. 좌우 폭도 굉장히 넓고요.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양쪽이 평평하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움푹 파여놓고 좌우에는 살짝 도드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골프백이나 이런 걸 넣는다면 살짝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평하게 끝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5시리즈 역시 트렁크 상단부가 마감은 되지 않았어요. 노출되어 있고 요 오른쪽에 비상 탈출 버튼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트렁크 바닥은 열리진 않아요. 523D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엔진룸 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요 바닥 부분이 열리지 않아서 비어있는 공간이긴 한데 어떻게 좀 활용 부분이 제한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 클래스는 여기 가방 거리가 위치했다면 5시리즈는 요 안쪽에 아주 작게 위치하고 있어요. 2열 폴딩은 동일한 방식이죠. 이렇게 등받이 부분이 이렇게 솟아나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어떠한 짐을 실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뉠 것 같습니다. 평평한 바닥에서 이렇게 솟아난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긴 좌우 공간 길이는
132.9가 나왔습니다. 그 앞쪽에 좁은 공간 81.2가 나왔습니다. 그 트렁크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53.5가 나왔습니다. 트렁크 끝부분에서 등받이 부분까지의 거리 112.1이 나왔습니다. 2열을 폴딩하고 1열 등받이까지의 거리는 196.4가 나왔습니다. 이 클래스와 비교했을 때 깊게 들어간 만큼 이 바닥에서 천장 높이는 5 시리즈가 조금 더 길고요. 반면 이렇게 도드라진 이 부분 때문에 좁은 좌우의 폭은 이 클래스가 더 긴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상자를 실제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우체국 이어박스가 45개, 45개가 들어갔습니다. 이 클래스 트렁크와 비교해서 실제 재원상 용량은 5 시리즈가 조금 더 작았지만 모서리가 각져서 이 클래스 트렁크에 비해서 3개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하단 매트를 들어올리면 5개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총 개수는 이 클래스가 더 많았고, 트렁크 바닥 윗부분, 노출된 부분에서의 트렁크 박스는 이 5 시리즈가 3개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오늘 비교한 두 차는 비즈니스 세단이라고 불립니다. 그 뜻은 사업용 혹은 업무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말인데요. 이 비즈니스 세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속된 말로 폼이 살아야겠죠. 두 번째로는 의전용 차로도 사용할 수 있거나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기사를 두고 뒤에 타거나 클라이언트, 고객을 뒷자리에 태울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의 승차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차의 뒷좌석 승차감을 좀 비교해봤어요. 사실 이 리뷰를 하기 전까지 신형 모델에서 뒷좌석은 E클래스, 앞좌석은 5 시리즈라는 이 선입견이 있었는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면서 굉장히 5 시리즈의 뒷좌석, 승차감, 소음에 대한 성능이 개선된 부분이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E클래스 특유의 부드러움, 편안하게 뒷좌석에 앉아있을 때는 갑작스럽게 충격이 오거나 방향 전환을 할 때 이러한 느낌에서는 E클래스가 훨씬 더 좋은 느낌을 주고 있었거든요. 둘의 차이에 대해서 호불호가 나뉠 수는 있지만 성향의 차이일 뿐 어느 게 더 뛰어나다, 어느 게 더 우월하다고 구분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기통 디젤 모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파워트레인이 바뀌고 E클래스 역시 상위 모델 E350 혹은 E450에 가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또 다른 차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E220D 그리고 523D 이 두 개의 비즈니스 세단을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523D 같은 경우에는 고급스러운 소재 그리고 다양한 편의사양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새롭게 장착함에 따라서 한층 부드러워진 주행 감각과 승차감 등이 장점이었습니다. 물론 E220D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트렁크에 대한 다양한 공간 활용성, 한층 더 넓은 공간감을 보여줬고 뒷좌석에서도 개방감이라든가 전반적인 구성이 깔끔하게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차량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모터리프 신승이었습니다.